어떤 기업의 재무 상태표를 보면 우리 요 정도는 알죠. 이제 자산, 부채, 내가 갚아야 될 돈, 진짜 내 돈, 자본이 있는데 요게 1000억이고요. 부채가 200억이고요. 자본이 800억이래요. 이 회사 어때 보여요? 어때 보여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 솔직한 표현 고마워요. 자, 갚아야 될 돈은 200원인데 내 돈이 800원이래. 재무 상태가 양호하죠. 왜? 일반적인 기업들이 이거가 1대1 되는 회사도 드물어요. 일반적으로 부채가 더 많다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산이 1000억이나 되는데 부채는 200억이고 진짜 내 돈이 800억이면 아주 양호한 회사라고요. 투자해야겠네. 이런 회사에 투자해야지. 그쵸? 근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이런 회사에 투자하면 무조건 장땡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첫 번째로 요 회사의 자산을 봤더니 현금이 980억이래요. 나머지 잡다한 자산이 20억이래. 어때 보이세요? 어때 보이세요? 괜찮아요? 돈 많은 게 짱이죠. 역시 현금 부족. 오, 그래요? 이 기업으로 볼 때는 매우 안 좋은 회사예요. 돈을 그냥 쌓아두고 있잖아요. 요 돈을 투자해야지. 기계 하나도 사서 장사 돌리고 장사를 할 생각이 해야지. 현금이 980억 있다는 건 얘는 지금 장사를 안 하고 있다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투자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막말로 요 돈 다 빼가면 어떡할 거야? 좋은 회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제 회계를 본격적으로 배우시면 재무제표 분석도 배우시겠지만 현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보통 적정한 회사는 전체 자산 중에 10% 정도만 현금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요. 그럼 두 번째로 자산을 봤더니 재고 자산이요. 우리 뒤에서 배울 건데 재고 자산은 우리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삼성전자 하면 재고 자산 뭐겠어요? 반도체랑 휴대폰. 해커스 출판사면 재고 자산 뭐겠어요? 책. 어렵지 않죠? 요 앞에 후식이 두 마리 치킨이면 재고 자산이 뭐겠어요? 냉동 다. 그렇죠? 근데 이 회사 봤더니 자산이 990억이 재고 자산이래요. 나머지가 10억이고. 어때 보이세요? 왜 안 좋아요? 좋은 얘기인데 맞고요. 이게 지금 안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산이 1000억인데 재고 자산이 990억이래. 그럼 장사하려고 사놓은 게 아니라 안 팔려서 이만큼 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겠지만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재고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으면 부정적 의미라고요. 그만큼 안 팔린다는 뜻이에요. 회사가 맛이 가고 있다는 소리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또 배우겠지만 이 가장 기업 재무제표 봤을 때 자산만 봤을 때 리스크한 게 현금만 많은 건 차라리 괜찮은데 재고 자산이 대부분이래. 재고 자산밖에 없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망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적정 재고 자산도 전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전체 한 20% 정도? 이 정도가 낫지. 재고 자산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표시예요. 세 번째로 볼게요. 자산을 봤더니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매출 채권이 뭐냐면 외상으로 내가 물건을 팔아요. 외상으로 물건을 팔면 돈 받을 권리가 생기겠죠. 그 돈 받을 권리에 대한 자산이 매출 채권이라고요. 외상으로 물건 팔아서 돈 받을 권리가 매출 채권인데 매출 채권이 980억이래. 그 나머지 자산이 20억이래. 이 회사 어때 보이세요? 완전 이상하죠. 받을 돈이 980억 있다. 그럼 받지 그랬어. 자산 중에 대부분이 매출 채권이래요.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 나중에 중국회의 인트로 시간에 바로 얘기하겠지만 이 모뉴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가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걔네 옛날에 저기 세계 가전시장에서 빌 게이츠가 오 뷰티풀 막 이랬다고 막 언론 플레이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걔네들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매출 채권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다 가공이었죠. 가짜 매출 채권이었다고요. 그래서 매출 채권이 너무 많다는 건 요 돈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요 회사도 자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요. 이게 가짜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자산, 부채, 자본의 총액만 본다고 해서 이 회사의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린 뭘 알아야 돼요? 자산, 부채, 자본 내부에 있는 구체적인 세부 항목들을 알아야 좀 더 세밀한 정보를 볼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개념이 뭡니까? 그래서 필요한 개념이 계정이에요, 계정. 그럼 요 계정은 뭐냐면 우리 재무제표에
세부 항목들을 계정이라고 한다고요. 자산을 보면, 기업의 자산을 보세요. 자산 안에 현금도 있을 거고 기계장치도 있을 거고 건물도 있을 거고 매출채권도 있을 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세부적인 기계장치, 건물, 현금, 매출채권들을 계정이라고 한다고요. 부채를 보면 외상으로 물건을 사오니까 매입 채무도 있을 거고, 물건을 내가 대출받아 돈을 빌려왔다면 차입금도 있을 거고요. 자본을 보면 우리 뭐 있었어요? 주주한테 출자받은 돈이랑 내가 번 돈이 있었죠. 이걸 다 뭉뚱그려서 자본이라고 했지만 이름이 서로 다르다고요. 그래야 내가 구분할 수 있겠죠. 자본금보다 이 자본, 내가 출자받은 돈보다 내가 번 돈이 많대. 그럼 어때 보여요? 야, 이 회사는 그동안 장사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내가 번 돈은 거의 없는데 주주한테 받은 돈밖에 많네. 무슨 생각이 들? 아이고, 내가 누구한테 투자만 받았구만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항목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자산부채 자본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산부채 자본의 세부 내역인 계정을 볼 거라고요. 계정이 뭐라고요? 재무제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세부 항목이요. 그럼 우리가 계정을 배우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래야 더 세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요. 정보 이용자한테. 아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요. 교재 정리 좀 읽어보시면 회계에서 세부적으로, 우리 세 번째 문단 보시면 돼요. 54페이지에 회계에서 세부적으로 구분되는 거래 기록의 개별 단위를 계정이라고 한다. 세부적으로 구분되는 거래 기록의 개별 단위요. 그냥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세부 항목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세밀한 세부적으로 구분되는 거래 기록의 개별 단위 뭐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즉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세부 항목을 계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 세부 항목, 계정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장점이 뭡니까?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재무 상태 및 성과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상세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건 55페이지 두 번째 문단 맨 끝에 나와 있어요. 정보 이용자에게 재무 성과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상세하게 제공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럼 교재를 보시면 54페이지에 계정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좀 공부를 하고 오셨다면 당연히 알 거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면 아예 모를 거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볼게요. 보시면 자산 계정을 보면 현금이 있는데 현금 모르는 분은 없어요. 두 번째로 매출금이 있고 미수금이 있는데 매출금, 미수금 다 돈 받을 권리거든요. 그쵸? 돈 받을 권리라고. 근데 왜 매출금이랑 미수금을 구분해놨을까? 돈 받은 권리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왜 매출금이랑 미수금을 따로 띄워놨을까요? 왜? 여러분, 우리 기업의 거래를 보면 크게 기업의 거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기업의 거래를 뭐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가 있고요. 비통상적인 비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들이 있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얘는 내가 장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래들이고, 얘는 내가 본업으로 장사하는 게 아닌 거래에서 비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요. 기업의 활동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강의를 하죠. 강의에서 벌어들이는 활동은 얘라고요.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로또를 맞았대. 다시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진 않겠죠. 제가 우리 집을 팔았대. 어쩌다 한번 일어나겠죠. 차를 팔았죠. 어쩌다 한번 일어난다고요. 이런 것들은 비통상적인 비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라고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거래.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업의 거래를 매번 장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활동과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활동을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장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래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영업이익이라고 하고, 어쩌다 한번 벌어들이는 돈을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얘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100억이었으면 내년에도 100억 정도 되겠구나 정보 이용자들이 예측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장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데서 벌어들이는 돈을 영업이익이라고 한다고요. 얘는 내가 장사하는 과정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요 정도 벌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영업 외 수익, 영업의 비용은 건물 파거나 차 파는 거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 파는 거지 매년 건물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정보 이용자가 영업 외 수익이나 영업 외 비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아, 올해 이거 한 번 일어나나 보네. 내년엔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장사하는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활동과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활동으로 당연히 나눠서 표시해야 일장에서 얘기했던 정보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매출 채권이나 미수금도 받을 돈이지만 매출 채권은 내가 장사하는 과정에서 못 받은 돈이라고요. 내가 현대자동차야. 차를 외상으로 팔았대. 그럼 매출 채권으로 기재한다고요. 계정명이. 얘는 자산은 맞지만 계정명이 뭐라고요? 매출 채권. 근데 현대자동차가 어쩌다 건물을 하나 팔면서 돈을 아직 안 받았대. 얘는 뭐로 기재해야 돼요? 매출 채권으로 기재하면 안 되죠. 미수금으로 기재해야 된다고요. 왜? 어쩌다 한 번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 발생한 일에서 받은 돈이 미수금이라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아직 돈 5만원을 못 받았대. 요 5만원은 미수금으로 계정을 기재해야 돼요? 매출채권으로 계정을 기재해야 돼요? 난 컨설팅 용역을 주어보라 하는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5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대. 매출채권이에요? 미수금이에요? 매출채권이지. 내 본업에서 장사하고 못 받은 돈은 매출채권이라고요. 나는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본사 사옥을 판매하고 아직 돈을 못 받았대요. 그럼 매출채권이에요? 미수금이에요? 미수금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아직 진짜 나는 회계원리가 완전 처음이에요 하시는 분은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상품이 있고요. 교재는 안 나왔지만 제품이 있다고요. 두 번째로 상품이랑 제품을 좀 볼 거예요. 상품은 뭐고 제품은 뭘까요? 상품은 상기업에서 갖고 있는 재고자산, 상기업에서 다루는 물품을 상품이라고 해요. 상기업이 뭐냐면 사와서 파는 애들을 상기업이라고 해요. 다이소 자기들이 물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 하청업체한테 물건 사와서 판다고요. 다이소가 얼마나 악독한데지 모르죠. 제 친구 다이소 감소했는데 괜찮아요. 이거 뭐 보겠습니까? 제 친구 얼마나 감소했는데 걔는 이렇다고 1,000원에 팔잖아. 1,000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원가가. 근데 거래처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서 물건을 팔고 싶으니까 팔게 해달라고 한다고요. 다이소가 갑이에요. 거기 손톱깎이 만드는 회사, 귀집 파는 거 만드는 회사, 핸드폰 충전기 만드는 회사는 다이소에서 물건을 팔고 싶다고요. 그래야 잘 팔리니까. 그럼 다이소가 어떻게 하냐면, 와,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어? 아, 내 사장님 2,000원 들여. 아, 2,000원이구나. 1,500원에 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상기업이라고 한다고요. 사와서 판다고. 그럴 때는 자기들의 재고자산, 물건을 판매하려고 갖고 있는 재고자산을 뭐라고 그러냐면 상품이라고 해요. 자기들이 사와서 파는 물건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품은 뭐예요? 제조기업이요. 제조기업은 뭐예요? 자기가 직접 만드는 회사죠. 현대자동차가 만들어서 판다고요. 그럼 그땐 뭐라고 그래? 만들어서 파는 것들은 제품이라고 해요. 이게 진짜 감동이시한데 저번에 무슨 백화점에서 인터뷰하는데 저희 백화점 제품은 이러더라고요. 제가 쓰러졌어요. 상품이에요.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인터뷰하는데 저희 현대자동차의 상품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품이에요. 제품. 이해할 수 있겠죠? 상품과 제품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사와서 팔면 상품, 만들어서 팔면 제품.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요. 토지, 건물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고 비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토지도 건물도 기계장치도 아닌 애들이 비품이에요. 잡다한 자산들이 비품이라고요. 노트북, 책상, 프로젝터 다 비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세 번째로 또 보시면 비품이 있어요. 비품은 뭐라고요? 그냥 잡다한 자산이에요.
해커스 경영이라면 이거 우리 세입할 때 거의 우리가 다 쓰고 있잖아요. 요 건물 자산으로 잡아야겠지. 아이 이거 임차했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아 자산으로 잡아야겠지 우리 거라면. 그쵸? 책상도 자산 맞다고요. 몇 년 쓴다고. 건물도 5년 쓰지만 20년 쓰지만 책상도 사면 한 10년 써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 책상 이거 한 수십 개 되는데 이거 뭐 얼마짜리라고 하나에 이거 기껏해야 2만원짜리인데 요거 재무제표에 기재하기 좀 그렇잖아. 책상 따로. 그래서 이런 잡다한 것들을 다 모아서 그냥 비품이라고 한다고요. 자산이에요. 하지만 비품은 뭐예요? 몇 년 쓴다고.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소모품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3장에서 배울 건데 소모품은 뭐예요? 분필, 노트 이런 게 소모품이라고요. 문제는 얘는 특징이 뭐예요? 얘들은 1년이면 다 쓰는 애들이 소모품이에요. 1년이면 다 쓴다고요. 아이 분필 아껴 쓰면 몇 년 쓰겠죠. 이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분필, 연필, 샤프심, 노트기 때문에 1년이면 다 쓴다고요. 그래서 얘는 보통 1년 이내 소멸해요. 그래서 얘를 자산으로 잡을 수도 있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3장에서 1시간 동안 할 거예요. 일단 개정만 좀 외웁시다. 초반에 여러분 회계를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딱 두 개예요. 이해 못하는 거랑 두 번째 안 외워서. 모든 공부가 다 그것 때문에 아닌가? 그렇죠. 외워주셔야 돼. 개정 모르는 분들은 당연히. 오케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우리가 현금, 매출채권, 미수금, 상품, 토지, 건물, 비품 받고요. 두 번째 부채예요. 매입채무랑 미지급금이랑 미지급 비용이 있어요.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요건 도대체 또 뭘까? 요건 내가 외상으로 물건 사온 거고, 요것도 내가 아직 돈 안 갚은 거고, 요것도 내가 뭔가 받고 아직 돈 안 갚은 거거든요. 내가 외상으로 물건 사오고 돈 안 갚은 거. 요것도 뭔가 받고, 뭔가 받음을 받고 돈을 안 줬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할까? 얘 때문이에요. 제가 해커스 출판사예요. 해커스 출판사는 뭐가 필요해? A4 용지가 필요하다니까요. A4 용지를 박스로 몇 박스 거의 이만하게 사와야 된다고요. 그럼 해커스 출판사가 A4 용지를 외상으로 사왔대. 이거는 해커스 출판사의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 A4 용지는 꼭 필요하겠죠. 책을 만들려면 A4 용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냥. 그럼 이 A4 용지 사오면서 외상으로 구입했대. 그럼 A4 용지 대금값 갚아야 되는 의무는 뭐겠어요? 매입 채무라고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즉 내가 장사하는데 갚아야 되는 의무는 매입 채무예요. 그럼 여러분 미지급금이랑 미지급 비용은 뭐예요? 비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발생했다고요. 어쩌다 한 번 외상으로 물건 구입했다고. 그럼 만약에 해커스 출판사라면 우리 직원들 설 선물로 배를 하나씩 줬대. 근데 배값은 아직 안 줬대. 그러면 이건 뭐예요? 매입 채무가 아니라 미지급금이에요. 우리 해커스 출판사 직원들 책 편집하느냐고 어깨가 다 뭉쳤대. 다 같이 저기 푸스파 가서 스파 시켜줬대. 돈을 아직 안 줬대. 그럼 그건 뭘까요? 미지급금이 아니라 미지급 비용이거든요. 중요한 건 매입 채무는 아니라고요. 왜? 내가 장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외상하는 건 장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갚아야 되는 의무는 매입 채무지만 장사하는 과정이 아니거나 어쩌다 한 번 하는 경우에는 매입 채무가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가야 된다고요. 미지급 비용이나. 그럼 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만들려고 철판을 사왔대. 포스코한테. 공짜, 외상으로. 그럼 매입 채무입니까? 미지급금이에요. 매입 채무죠. 자동차 만들려면 철판은 계속 필요하니까. 따라오시죠. 집중하시고. 두 번째, 현대자동차가 직원들 해외 연수 보내주면서 비행기를 외상으로 끊었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비행기를 외상으로 끊었다고 합시다. 그럼 뭐예요? 미지급 비용이거든요. 아무튼 미지급이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지금 얘기하려고요.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은 내가 장사하는 과정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돈 아직 안 준 건데, 어쩌다 한번 뭔가를 제공받고 돈 아직 안 준 건데, 얘는 재화를 제공받고 아직 돈을 안 줬다고요. 재화가 뭐예요? 물건.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 직원들 요즘 너무 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한 권씩 사주기로 했어요. 그쵸? 어쩌다 한번 책을 한 권씩 사줬어. 외상으로 사왔대. 그럼 뭐예요? 미지급금이라고요. 책이 재화니까. 아까 우리 풀스파 우리 직원들 스파 한 번씩 시켜줬대. 이거 스파가 뭡니까? 서비스죠.
서비스를 뭐라 그래요? 용역이요. 그래서 용역을 제공받고 돈을 아직 안 줬다면 미지급 비용이라고요.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세 개 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돈을 안 주는 건데, 매입 채무는 반복적으로 장사하는 과정에서 외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고, 얘는 뭐예요?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거래인데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미지급금.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건데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래요. 그럼 미지급 비용이라고요. 따라오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차입금은 뭡니까? 돈을 빌려오고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될 의무 아니겠어요? 그럼 차입금이에요. 다시 한번, 대여금은 뭐예요? 대여금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대여금은 돈을 빌려주는 걸 대여라고 하기 때문에 대여금은 돈을 빌려주고 돈 받을 권리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대여금은 자산이고요. 차입금은 돈을 빌려온 거기 때문에 차입금은 부채예요. 따라오시겠죠? 대여금, 차입금. 돈을 빌려주면 대여, 빌리면 차입. 따라오시죠? 오케이. 자, 세 번째를 보시면 자본금이랑 이익잉여금 나오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자본금이 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출자 받은 돈, 주주한테 받은 돈, 아직 우리 중급회계 안 배웠으니까. 주주한테 받은 돈, 출자 받은 돈은 자본금이요. 우리 아까 봤지만 올해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면 퉁 쳐서 당기순이익이 나왔죠. 그쵸? 근데 이게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아까 어저께 일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당기순이익이 자본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당기순이익이 매년 발생한다고요. 매년 발생하다 말 때마다 그냥 자본으로 그냥 무조건 보내? 매년 발생한 당기순이익이 모아져 있는 계정이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이 뭐라고? 내가 번 돈이 모아져 있는 자본 항목이, 자본 계정이 이익잉여금이라고요. 따라오시겠죠? 자본금은 출자 받은 돈이 모아져 있는데, 이익잉여금은 내가 번 돈이 모아져 있는데. 따라오시겠죠? 우리 세법은 어떠셨나요? 세법 입문은. 원재 선생님도 뭐 안 웃기진 않지 않나요? 요즘 잘 안 웃긴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래도 좀 웃겼나요?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요. 저희 학원에서 저랑 원재훈 쌤만 웃겨요. 괜히 저희 사진이 두 명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저희가 앞으로 한 4주 동안은 저만 보지만 뒤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주무시면 어떡해. 주무시면 어떡해. 힘 내시고 집중합시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수익 비용 계정으로 나갈게요. 아니, 농담이에요. 뒤에 있는 분들 재밌진 않지만 잘 가리키세요. 자, 보시면 여기 매출 있고요. 매출은 내가 물건 팔았을 때가 매출이죠. 임대 수익은 뭡니까? 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는 걸 임대, 남의 건물을 내가 사용하는 걸 임차. 그럼 임대료는 뭐겠어요? 내가 빌려주고 받은 돈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라고 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이자 수익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도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산 팔아서 이득 본 금액. 비용 보시면 매출 원가는 뭡니까? 자, 저랑 좀 얘기를 해보죠.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비용을 보면 매출, 물건 팔아서 받은 돈,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매출 원가가 있어요. 그 다음 우리 뭐가 있냐면 판매, 관리비가 있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면 그게 영업이익이에요. 뒤에서 자세히 할 거고. 자, 현대자동차가 에쿠스 한 대를 1억 5천에 팔았대요. 그거 딱 한 대만 팔았대, 올해 1년 동안. 그럼 이게 뭐예요? 매출이겠죠. 에쿠스 한 대 만드는데 8천만 원 들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매출 원가예요. 해당되는 매출을 하기 위해서 팔린 제품이나 상품을 하나 사오거나 하나 만드는데 들어간 돈, 그게 매출 원가라고요. 그럼 다시 에쿠스 하나 팔아갖고 1억 5천 남겼대. 1억 5천 받았대. 근데 에쿠스 하나 만드는데 8천만 원 들었대요. 그게 뭐라고요? 매출 원가. 팔린 거 요거 하나 만드는데, 팔린 거 요거 하나 사오는데 든 돈이요. 근데 그거만 있어? 영업사원들이 팔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광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고비나 영업사원들한테 월급 주는 돈이 2천만 원 들어갔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판매 관리비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매출 원가는 내가 요걸 팔았을 때 요 판 물건 하나 사오는데 가격이거나 요걸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가격이 매출 원가예요. 직접적인 비용. 판매 관리비는 뭡니까? 내가 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했거나 조금은 급여를 줬어.
그럼 이게 판금의 관리비라고요. 그래서 요거 세 개만 영업이익에 들어가요. 왜? 여기까지만 내가 장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밑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은 뭐예요? 어쩌다 한번 건물 판 거, 어쩌다 한번 주식 판 거, 그런 게 나온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매출원가까지 봤고요. 임차료는 얘기했고, 보험료도 얘기했고, 이자 비용 아실 거고, 광고 선전비 아실 거고, 법인세 비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나중에 중급회계 2 마지막 증에서 법인세를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그냥 세금 낸 돈 이렇게 생각해요. 기업이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그래요. 개인이 내는 세금을 소득세. 세법 입문에서 배우셨을 거 아닙니까? 그쵸? 아, 또 세법 입문 먼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세 뭐? 기업이 낸 세금. 그 법인세 비용은 뭐예요? 기업이 낸 세금을 비용 처리하는 게 법인세 비용입니다. 따라오시겠죠?